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충청북도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바이오코리아 2020. 안녕하세요. 인베스트페어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서진입니다. 이번 행사는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기업들의 우수한 기술력을 외부에 소개하고 또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비전과 경영 전략 등을 소개하는 그런 자리인데요. 오늘 이 시간은 뉴로벤티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로벤티는 아직 치료제가 없는 자폐증 치료제 개발 기업인데요. 현재 자폐 범주성 장애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전임상에 진입한 상태로 앞날이 더더욱 기대가 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찬영 뉴로벤티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뉴로벤티 어떤 기업인지 구체적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뉴로벤티의 대표 신찬영입니다. 뉴로벤티를 소개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걱정이 많으시죠. 우리가 가장 걱정을 많이 하는 이유는 아마도 항체도 없고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도 뭔가 환자들한테 당장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그런 문제 때문일 겁니다. 발달장애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다양한 발달장애가 쓸 수 있는 치료제가 아직 없습니다. 발달장애 중에 대표적인 어려운 질환인 자폐증의 경우에도 치료제가 지금 쓸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뉴로벤티는 자폐증에 쓸 수 있는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간략히 뉴로벤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요.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양리학교실에 또한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지난 15년 정도의 연구를 통해서 자폐증을 연구해 왔고요. 한 210편 정도의 관련 논문을 발표를 해왔습니다. 치료제로 개발할 수 있는 후보 물질들에 대한 특허도 가지고 있고요. 각종 학회라든가 정부의 자문위원이라든가 많은 활동을 통해서 자폐증 치료제를 개발하기에 아주 좋은 그런 위치에 있다고 저희 자부하고 있습니다. 저희 뉴로벤티는 2015년에 설립된 회사고요. 여러 벤처 캐피탈로부터 시드 펀드를 받고 산자부나 중소기업부 그리고 연구재단 등의 연구비를 수주해서 연구개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이 주요 주주분들이 되겠습니다. 제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요. 삼육대학교 약학대학에서 학장을 역임하신 정지영 교수님, 주로 중추신경계 양리와 부작용에 관한 국내 최고 권위자 중에 한 분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을 맡아주시고 계시고요. 경희대학교 약대 학장을 역임하신 유종훈 교수님, 식약처 출신이시고요. 그다음에 특허청에 근무한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산업화에 관한 담당을 맡아 해주시고 계시고요. 한설희 교수님, 이 임상 전문이십니다. 치매 및 기타 신경과 질환에 대한 전문이시고요. 임상적인 주로 연구 개발을 전념해주고 계시는 이런 네 분이 창업팀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이언티픽 어드바이저리 보드와 컨설팅을 맡고 계시는 분자 기전이라든가 메디시널 케미스트리라든가 그다음에 AI 빅데이터 분석, 그다음에 임상적인 자문을 해주시는 여러 교수님들과 같이 연구 개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폐증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폐증은 대표적인 뇌발달 장애 질환의 하나고요. 이 반복적인 상동 행동을 보이고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어려운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말을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런 증상들을 보이기도 하고요. 다양한 동반 증상들을 나타냅니다. ADHD나 우울증이나 편집증이나 다양한 여러 가지 증상들 혹은 그 뇌전증 같은 그런 증상들을 나타내게 되고요. 증상이 굉장히 다양해서 치료법을 개발하는데 어려운 그런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폐증 과거 한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희귀질환으로 여겨졌습니다. 한 10,000명에 1명 정도의 자폐증이 있다 이렇게 생각들을 해왔는데요. 지난 10년간 자폐증의 유병률이 몇 배 이상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미국도 지금 자폐증이 한 2% 정도 유병률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한국은 2.64% 정도의 유병률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0에서 50명 중에 1명 정도가 자폐증을 앓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있고요. 이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알츠하이머의 대충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는 알츠하이머에 투자되는 연구개발 비용의 대략 한 3분의 1 정도가 자폐증의 연구와 치료제 개발에 투여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아직까지 한국은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자폐증은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치료제를 개발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어 왔습니다. 주로 이미 알려져 있는 다른 정신과 질환에 쓰이는 정신분열증에 쓰이는 약물이랄지 우울증에 쓰이는 약물이랄지 아니면 ADHD에 쓰이는 약물들을 자폐증 치료에 써봤습니다. 다 실패했죠. 한 100여 종류의 임상시험이 수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폐증에 쓸 수 있는 좋은 치료제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폐증 치료제가 얼마나 필요한가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발로밥탄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로슈에 의해서 개발이 되고 있는 물질입니다. 다른 용도로 개발이 되고 있다가 자폐증에도 쓸 수 있겠다 해서 약 200명 정도의 환자를 대상으로 간이 임상을 했습니다. 거기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미국 FDA에서 Breakthrough Therapy Designation을 해줬습니다. 혁신 신약이기 때문에 빨리 개발을 하라라는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되겠죠. 근데 마지막 줄에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발로밥탄은 바소프레신이라는 동물에서 메이팅 비헤이비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의 기량제입니다. 호르몬 작용을 억제하는 물질이 되겠죠. 작년에 Science Translational Medicine이라는 좋은 저널에 이 연구 결과 바소프레신의 기량제가 자폐증을 치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로슈에 의해서 발표됐습니다. 바로 그 다음 편에 마운트 사이나이의 연구자들이 비슷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그 경우는 바소프레신의 효능약입니다. 바소프레신의 기능을 증진시키는 약물이 자폐증에 치료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결과죠. 한 연구자들은 억제하는 것이 좋다. 다른 연구자들은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다. 이렇게 다른 연구 결과가 똑같은 저널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DA는 이것을 Breakthrough Therapy로 데지그네이션을 해줬죠. 그래서 기전이 불명확한 약은 절대 혁신 신약으로 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폐증의 경우에는 워낙 치료제가 급하게 필요한 실정이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 모두 치료제 개발의 가능성을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른 야모 파마슈티칼이라는 회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L179라는 그런 물질도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패스트 트랙으로 데지그네이션을 받았습니다만 기전이 불명확한 그런 물질입니다. 그만큼 미국 FDA에서도 자폐증 치료제가 아주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태고요. 시장 현황은 대체 현재 한 2조에서 3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조만간 4조에서 5조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인 측정치입니다. 지금 현재 행동치료만 해도 1년에 한 4조 정도 미국에서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시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치료제가 처음으로 개발이 된다 그러면 정말 막대한 시장성이 확보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폐증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주요한 타겟을 발굴하는 전략과 그다음에 환자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 하는 전략들, 그리고 우리의 후보 물질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하는 전략들을 좀 세워봤습니다. 저희 기본적으로 타겟을 발굴하는 그런 전략은 그 동물 실험과 인간 임상 결과를 활용을 해서 이 에비던스 베이스드 그 병리적인 패솔로지를 확인해서 치료 효능 물질을 잡아내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고요. 또 다른 반면에는 빅데이터나 AI를 활용한 약물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요새 좋은 약들은 치료 타겟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치료 타겟을 동시에 조절함으로써 우월한 치료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걸 멀티 타겟 어프로치라고 하는데요. 뉴로벤티에서도 자폐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치료 효과를 보이는 다양한 치료 타겟을 조절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은 줄이고자 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폐증을 이렇게 해와 같이 그림으로 만화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 햇볕을 저희가 프리즘을 통과해서 보면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무지개 색깔로 분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폐증은 하나가 아니라 다양한 특성을 나타내는 여러 환자군이 모여 있는 그런 스펙트럼 증후군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자폐 치료제가 모든 자폐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그룹의 환자들을 특정 부류들만 모아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어프로치가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타겟이 다양하기 때문에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멀티 타겟 드럭 디벨롭먼트, 그래서 여러 타겟을 한꺼번에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어프로치가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FDA에서 지난 몇 년간 허가된 약물들을 보면요. 한 가지 타겟만이 아니라 여러 타겟을 동시에 조절하는 약물들이 한 30% 정도 됩니다. 점점 더 여러 타겟을 동시에 조절하는 약물의 개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고요. 잘 알고 계시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도네페질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고지혈증에 먹는 스테틴 계열의 약물들이 실제는 연구 개발을 지속적으로 수행을 해보니까 한 가지 치료 타겟만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치료 타겟을 동시에 조절해서 아주 우월한 치료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양한 치료 타겟을 동시에 조절할 수 있는 물질을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뉴로벤티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CNS 디소더, 중추신경계 질환을 검색할 수 있는 다양한 인비트로, 인비보 모델을 회사에 갖추고 있어서 인하우스에서 효능 검색을 수월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그 효능 검색법을 다 갖추고 있고요. 빅데이터를 제너레이션하고 그다음에 분석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약물 개발에 필요한 새로운 케미칼의 합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얼마나 약물이 흡수 분포 대사가 잘 되는지 ADME PK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메인 파이프라인을 아주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폐증 동물 모델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한 동물 모델이 되겠고요. 여러 종의 동물 모델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중에 하나인 발프로익 애시드 동물 모델입니다. 동물 모델 자체가 벌써 한 170여 회 정도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서 인용이 될 정도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동물 모델이고요. 이 동물의 특성을 가지고 치료 후보 타겟을 발굴할 수 있습니다. 한 15년간의 연구를 통해서 다양한 패솔러지, 병리학적인 현상을 저희가 알게 됐고요. 이 동물 모델에서 가장 특징적인 이 현상은 흥분성 신경 분화가 억제성 신경 분화보다 굉장히 많이 돼 있다. Excitatory Neuronal Differentiation이 많이 되었다라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그래서 에어벌룬 가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상적인 신경 활성보다 너무 과도하게 활성화가 되었다든지 혹은 과도하게 억제가 되었을 때 자폐증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가설에 근거를 하면 과도한 신경 활성을 우리가 줄여줄 수 있다면 자폐증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가설을 가지고 저희가 연구 개발을 수행해 왔습니다. 다양한 후보 물질들을 검색하는 와중에 저희가 아그마틴이라는 물질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아그마틴은 우리 몸 안에 있는 물질이고요. 신경계 활성을 조절할 수 있는 아주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온 채널도 조절하고요. 나이트릭 옥사이드의 합성을 조절하고 폴리아민 합성을 조절함으로써 신경계의 과도한 활성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뇌의 염증 반응도 조절할 수 있고 신경계의 사멸을 또 억제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가지고 사실은 우울증을 비롯한 다양한 신경계 질환의 치료제로 개발 가능성을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해왔고요. 저희는 실제로 이것을 자폐증에 쓸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연구 개발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실제로 재작년에 자폐증 환자에서 이 아그마틴이라는 물질의 농도가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그마틴은 우리 몸 안에 있는 물질인데 이것을 무조건 많이 먹을 수는 없습니다. 흡수에도 문제가 있고요.
부작용도 많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그마틴의 농도를 우리가 시냅스상에서만 많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부작용이 없고 치료 효과가 좋을 걸로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시냅스상에서 아그마틴의 농도를 올려주는 방법으로 다른 연구자들이 다른 질환, 예를 들면 우울증 등에 써왔던 방법이 대사 효소를 억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그마틴을 분해하는 효소를 억제를 하면 시냅스상에서만 아그마틴의 농도가 더 많아지겠죠. 그런 효소가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그 효소를 아그마티네이즈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희가 아그마티네이즈를 억제할 수 있는 효소 억제제를 발굴했습니다. 저희가 파이프라인 01번 이렇게 이름을 명명을 했고요. 이 물질을 가지고 치료 효과가 있는지를 꾸준히 연구를 해왔습니다. 동물 모델을 확립해서 자폐증 동물 모델을 확립한 실제 데이터가 되겠고요. 아그마틴을 활용해서 이 사회적인 손상이 회복이 되는가, 반복적인 행동이 다시 억제가 되는가, 과잉 행동이 억제가 되는가, 경련을 하지 않는가라는 결과를 저희가 확보한 그런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아그마티네이즈 이니비터를 가지고 마찬가지로 소셜 임페어먼트,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억제되어 있는 것들이 회복이 되는가, 칼슘 농도를 NMDA라는 이런 뉴로트랜스미터가 올리게 되는데요. 그걸 억제할 수 있는가라는 여러 가지 효능을 검색한 결과입니다. 동물 실험을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상동행동도 억제, 사회성 행동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과잉 행동을 억제하고 경련을 억제하고 이런 결과들을 많이 얻었고요. 심지어 이 동물들도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이 초음파를 사용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얘기를 나누는 그런 것들이 이 자폐동물 모델에서는 뚝 떨어져 있습니다. 그 얼리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위쪽 맨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되는데요. 동물 모델, 자폐 모델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 떨어져 있는데 저희가 저희 후보 물질, 1번 후보 물질을 처리한 경우에는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다른 동물 모델을 활용해서 연구한 것도 마찬가지로 보여주는 그래프가 되겠고요. 이것은 PK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파마코키네틱, 동물에 투여를 했을 때 어떤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느냐, 흡수는 잘 되느냐, 브레인으로는 잘 가느냐, 브레인에서는 어느 부위에 잘 가느냐 하는 것들을 저희가 연구, 개발한 그런 실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 약물로서의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결과들도 이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주 반복 투여 독성, 13주 반복 투여 독성, 그래서 동물의 과량으로 오랫동안 투여해서 이 물질이 과연 안전한가라는 결과를 저희가 확보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아엘이라고 하는데요. 안전성이 1000mg per kg 이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을 먹어도 적어도 동물에서는 안전하다라는 저희가 안전성 데이터를 확보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1번 물질을 가지고도 충분히 효과가 있고 안전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물질을 발굴하기 위해서 꾸준히 새로운 물질들을 합성해서 소위 말하는 이 선도물질 최적화, 리드 옵티마이제이션 연구를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물질을 합성하고 효능을 검색한 그런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만들어진 약물들은 원래의 파이프라인인 1번 컴파운드에 비해서 오히려 더 좋은 치료 효과와 약물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타겟을 중심으로 해서 병리적인 현상을 중심으로 한 후보 물질을 발굴한 결과가 되겠고요. 두 번째 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것은 자폐증과 관련된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치료 후보 물질을 발굴한 그런 저희 연구개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이제 어널리티컬 스킴 분석 방법을 나타낸 거고요. 그래서 동물과 인간의 자폐증 환자의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어떤 물질들이 과연 치료가 있을까 하는 것들을 저희가 검색한 결과입니다. 다양한 후보 물질이 관찰이 되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한 3가지 임상에서 쓰이고 있는 물질들을 자폐증 치료 효과가 있다라는 이 예비 데이터를 얻어서 그다음 추가 연구를
수행한 결과입니다. 저희가 A01, 02, 03 이렇게 세 가지 물질로 명명을 했고요. A01 물질 같은 경우에 오른쪽에 보시는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다양한 동물 모델에서 이 자폐 치료 효과가 있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확보를 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02번 물질은 임상에서 쓰이고 있는 물질입니다. 파킨슨에 이미 쓰이고 있는 물질인데요. 이 물질이 자폐증 치료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동물 실험을 통해서 확인한 실제 데이터를 확보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미 임상에 쓰이고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올 가을부터는 이 물질을 이용해서 연구자 주도 이상 임상을 바로 진행할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이미 작용 효과와 그다음에 부작용이 적다 이런 것들이 확보되어 있는 물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3번도 유사하고요. 3번 물질은 이 고혈압 치료제로 쓰이고 있는 물질입니다. 이 물질도 자폐 치료제로서의 효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요. 다양한 후보 물질 중에서 이렇게 세 가지의 물질을 빅데이터 분석을 근거로 해서 자폐증 치료 물질로 추가 개발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간략하게 말씀드린 저희 파이프라인들이 어느 스테이지에 있느냐를 간단히 보여드리는 이런 마일스톤 표가 되겠고요. 타겟을 베이스로 해서 저희가 신규 물질을 합성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들은 프리클리니컬, 전임상 시험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1, 2년 내로 전임상이 끝나고 임상 시험으로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나온 1번, 2번, 3번 물질, 특히 2번 물질 A02 컴파운드의 경우에는 이 독성이 없고 임상에서 잘 쓰고 있는 것들이 이미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번 올해 가을 정도에는 연구자 주도로 이상 임상 시험을 바로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작은 좀 늦었습니다만 다른 파이프라인에 비해서도 연구 개발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고통받고 있는 환자나 부모님들한테 조금 더 이른 시간 안에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연구 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뉴로벤티는 초기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부 연구 과제를 수주하고 그다음에 몇몇 벤처 캐피탈로부터 시드 투자를 받아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 이런 파이프라인들을 조금 더 개발 효율을 좀 높임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치료제가 아직 확보되어 있지 않는 자폐증에서 우리 한국의 바이오 기술력을 자랑할 수 있는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회사로 성장하도록 저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자폐증 개발 치료제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뉴로벤티에 대한 설명 잘 들어봤습니다. 성공의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찾는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 말씀해주신 신찬영 대표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수한 기업과 또 투자자들의 만남의 장이 될 인베스트 페어를 통해서 다양한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들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도약의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저도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